아까 지금 이 결에 맞춰서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은 22타경에 네,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특수 물건 관련해서 어떤 분야와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특수 물건이라고 한다면 일반 물건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통은 얘기해요. 그럼 일반 물건은 뭘까요? 일반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낙찰 받아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점유권 이전 하면 보통은 이제 완료되는 물건들을 말해요. 소유권 이전은 쉽게 말하면 잔금을 치면 되는 거고, 점유권 이전은 여러분 명도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명도라고 하는 거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통 점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나가게 하는 행위를 보통 명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임차를 놓든지 매매를 하든지. 그래서 일반 물건들의 종류는 낙찰 받게 되면 잔금 내고, 그리고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고 경매에서는 일반 물건이라고 해요. 그럼 특수 물건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보통 이제 소송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어떤 고도 협상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물건들이 보통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데, 특수 물건의 종류가 경매에서는 여러 가지 군들이 있는데, 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법정지상권이라 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뭐 다른 와중에 뭐 토지만 경매로 매각됐다더라, 아니면 건물만 경매로 매각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건물을 짓다가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다 못 지었는데 공사대금 못 줘가지고 이제 권리신고했었던 유치권, 그런 것도 있고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낙찰을 받게 돼서 홍길동 씨네 가족에 갑자기 임국정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재산권 행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뭐 지분 경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낙찰을 이제 저번 주에 받았던 것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이 단방에 나가지고 이렇게 좀 방송을 켜봤습니다. 아마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에는 설명을 한번 쭉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그거를 보고 낙찰을 이렇게 받았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그때 못 찾아보거나 아니면 못 봤어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진행할 물건을 또 추천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입찰도 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물건이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분석상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임차인이 전입과 점유가 되어 있어서 대항력이 살아있다더라, 그거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간혹 가다가 임대인하고 그 임차인하고 서로 짜고 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투자에 있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영역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입니다. 근데 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뭐 짜서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다더라. 근데 이제 채권자가 나중에 돈 빌렸는데 임대인이 돈 안 갚아가지고, 그러면 채권자들이 다 가압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압류주권자들이 이제 돈 받을 수 있으려니 해가지고 경매까지 진행했는데 이게 웬걸, 임차인이 먼저 살고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임대인, 임차인 서로 짜고 쳐가지고 임대인이 돈 싹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가압류 들어오고 경매 진행됐을 때 임차인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경매 진행돼가지고 배당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대로 보존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임차인이었을 때. 근데 우리 입찰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서로 짰네? 그래서 얘네들은 가짜겠구나, 보증금에 대한 이체 내역도 없거나 아니면 점유를 먼저 뺐거나, 점유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뺐거나 했을 때에는 가짜니까 낙찰받아가지고 임차인 너 가짜지? 너 이거 잘못 주장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얘기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 보증금만큼 혹은 또 월세 보증금만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물건 종류는 그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공사, 토지주택 공사가 들어와서 이제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토지주택 공사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낙찰받게 되면 명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일반 개인이 낙찰받아 개인 상대 점유자가 개인일 때 나가라 라고 하면은 막 이사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막 나 못 가겠다 막 이렇게 버팅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알아보면은 이제 집행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은 에너지도 나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공사 측이 임차인일 때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주제가 선순위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곧 공사라고 한다면 낙찰 받았을 때에 공사의 그 금액, 보증금을 다 주거나 아니면 공사 측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면 손실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항력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물건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은 22타경 536, 186 같은 경우는 인천시청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순위 임차인 공사가 있는데 그 보증금을 포기했다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문구가 있어요. 그걸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러면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공사 측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시세가 1억이에요. 근데 임차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입찰하기 쉽지 않죠? 누구든지 인수하게 되는 거니까 권리 분석상.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선순위 임차인 그 공사 측이 내가 2억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나 낙찰 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되는 거고. 그러면은 시세가 1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입찰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보다 더 싸게 얼마에 낙찰 받으면 될까? 거기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 비용도 있을 거고 복비도 있을 거고 양도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얼마큼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계산한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해서 입찰하면 되겠죠. 권리 분석상 공사 측의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근데 공사 측인데 보증금 포기한다는 대항력을 끝까지 주장하겠다고 하는 물건도 있어요. 22타경 536 919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 물건은 시세가 감정가가 꽤 높이 나왔어요. 여러분 감정가가 시세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감정가는 그냥 감정가고 감정은 이 물건이 얼마 정도 됐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냥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조금 높게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시세라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시세를 여러분이 확인했을 때 이 지금 방금 사건 번호 말씀드렸던 이 물건은 우리가 낙찰 받았거든요. 1200만 원에 받았어요. 되게 싸죠. 집을 낙찰 받는데 1200만 원에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잠깐 한 1초, 2초 가만히 있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겠죠.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집이 1200만 원짜리냐고. 그것도 지하층도 아니거든요. 지하도 아닌데 수도권 내에 있는 집인데 1200만 원.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건 번호 쳐보시면 진짜 1200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1200 몇십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금액은 제가 빼고 얘기한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알고 보니까 1200 뭐 어쩌고저쩌고 금액까지 다 있구만 뭐 1200만 원이라고 얘기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1200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공사 나오죠. 근데 보증금이 6300만 원 보이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00만 원이 누구한테 가냐면 낙찰 받아서 공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6300만 원 중에 1200만 원 가져갔으니까 대충 5천만 원 남죠? 5천만 원 인수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7천만 원에 팔았다더라 라고 하면 내가 1200만 원 넣었으니까 일단은 공사가 1200만 원 배당에서 받아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내가 7천만 원 팔았으면은 공사 측한테 5천만 원 나머지 주고 남는 금액 한 700만 원은 내가 수익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공사 측이고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내 입찰 금액이 공사 측으로 배당이 잡혀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사 측이 1200만 원 가져가니까 나머지 5천만 원만 내가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6300만 원보다 이 부동산의 시세가 높으면 수익이고 6300만 원보다 부동산 가액이 낮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사건 번호의 물건은 공사 측이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수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시세 대비 내가 얼마 싸게 받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었던 물건이었던 거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이 물건은 공사 측이 대항력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이 6,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6,300만 원 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500에 팔았다더라. 그럼 6,300만 원 빼면 얼마 남는 거예요? 그렇죠. 1,200만 원 남네요. 뭐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거 일단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그런 거 빼고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니까 7,500에 팔았다. 근데 6,300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1,200만 원 수익으로 연결됐구나. 요렇게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낙찰 받은 거예요. 최저가에서 10만 원인가 20만 원 높여서 받았죠. 요거는 이제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제 팔려고요.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사진을 좀 보시면 사진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샤시가 인테리어 되어 있으면 아마도 내부가 목공이라든지 뭐 타일이라든지 뭐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번 거죠. 왜? 뭐 열 몇 평 되는 거
인테리어 맡겨봐요. 여러분 견적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기본으로 잡아서 해도 2천만 원 훌쩍 넘긴단 말이에요. 싹 다 갈아가지고 하면. 근데 그거만큼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물건인데 우리 낙찰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하는데 뭐 예컨대 8천만 원 시세인데 우리가 뭐 7,500에 내놔서 7천에 내놔서 하면 다른 것보단 더 먼저 팔릴 수도 있겠다.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될 것 같고,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1,200만 원 넣어두고 1년 기다렸다가 1,0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여러분 나쁜 투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물건 중에서도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공사에 대한 물건은 보증금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사건 번호 언급해 드렸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여러분 들어주셨나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다음에도 또 자주 여러분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방송이 올라올 때마다 들어주시면 저도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좋은 거 눌러주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팟빵도 그렇고 뭐 인스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거 시작 얼마 안 했는데 눌러주면 이게 의례적으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뭐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이거 하나 올리고 나서 한 명이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좋았고 2명, 3명, 4명 이렇게 들어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올린 지 한 일주일 됐나? 그런데 26명인가 들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구독자 1명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1명인가? 좋아요 없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그게 진짜 영상과 음성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하여튼 또 올릴게요. 네, 좀 많이 좀 들어봐 주시고 진짜 이 물건 추천하는 물건들을 많이 또 드릴 거고요. 그럼 추천 물건은 뭐냐면 아까 지금 이 결에 맞춰서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은 22타경의 516-076 요 물건이거든요. 요거 여러분 추천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이 지금 추천드렸던 이 물건도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 물건 통해서 돈 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돈 벌 수 있습니다. 물건 뭐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막 이렇게 문의도 해주시면 또 물어도 봐주시고 해주시면 관련해서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